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병상 천병, 병을 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생긴다라는 뜻인데요. 가뜩이나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이에 파리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금 투심이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더 암울한 기운이 감도는 블랙 먼데이 분위기가 지금 역력한데요. 우리 시장도 유럽 시장이지만 유럽이야말로 병상 천병입니다. 폭스바겐 사태로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시지도 않은 상황. 에서 프랑스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글쎄 앞으로 유로존 경제에는 상당히 먹구름이 지금 낀 상태입니다. 유로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락세는 당분간은 좀 불가피한 추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증시에 이런 상황을 좀 대입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유럽 경제의 어떤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쪽에는 가장 큰 좀 부담스러운 뉴스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고요. 안전자산 수요가 이제 크게 늘면서 소재나 산업재 섹터 비중이 낮은 포트폴리오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대지수 오늘도 역시 개파락으로 출발이 나오면서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 상황 자세하게 10시 구간 점검해보고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프랑스 파리 대테러와 관련돼서 이 무고한 희생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했죠. 심심한 위로를 표현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파랗게 질렸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 시장 분위기 좋지가 못합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포의 크기만큼이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모습 보시죠. 1950선대입니다. 1.08%가량의 하락이고요. 그래도 1950선은 회복이 되면서 오늘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거래일에 60일 이동평균선 내줬고요. 우리 증시 현재는 그 어떤 이동평균선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줄 만한 지지라인이 모두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오늘 장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개파락으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1945포인트 저점으로 다시고 서서히 좀 이성을 찾아가면서 1950선대는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장이 좋은 게 없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현재는 667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810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추려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좀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데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을 늘려가지만 기관 쪽에서는 그 물량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매수는 늘어나면서 현재 1,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 업종 하락이었는데요. 그래도 지수가 서서히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간 플러스로 전환되는 업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낙폭이 큰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밀리는 쪽이 유통인데요. 2.3%가량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 2%대, 섬유유복과 운수창고, 건설 순으로 2% 안팎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눈에 띄는 한 업종, 한쪽의 급락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출하되면서 좋지 못한 시장 분위기가 골고루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업종도 보시죠. 장중에 운송장비 업종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강한데요. 자동차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현재 운송장비 업종 0.15%의 상승입니다. 사실은 그 폭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음식료품과 전기가스, 그래도 소폭의 빨간불 켜면서 이렇게 3개 업종이 시장 대비 선전 중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자동차주들의 선전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현대차가 2%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6만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요, 이 누적 기준으로 이달 중으로 20만 대 수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오늘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1,170원대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자동차주에는 긍정적인 재료를 작용하겠죠. 기아차 0.5%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약간의 좀 조정 양상 나타내지만 다른 종목 대비로는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좀 약보합권이거든요. 이런
이렇게 현대차 3인방을 제외하고 플러스권 종목은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0.3%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시세입니다. 하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권 이탈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대규모 주주 친화책을 내놓고 나서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140만 원권 회복 시도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서 서서히 밀리면서 다시금 130만 원권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외의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삼성물산이 2%대의 하락이고요. 삼성생명도 2.3%가량의 하락,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키워드 보시죠.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2라운드 지난 주말에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국 웃었던 쪽은 두산과 신세계였는데요. 현재 관련주들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 그룹주 좀 묶어봤는데요. 지금 중공업 관련된 계열은 마이너스권입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 보이더라도 현재는 대체로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직접적으로 좀 수혜로 분류되는 지주사 두산이 현재 5%가량의 상승이고 우선주 두 종목도 나란히 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콤은 두산그룹 내에서의 광고 계열사인데요.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24%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산그룹주들 특징이 있는데 옆에 캔들을 보시면은 일제히 음봉입니다. 장 초반에 좀 급등 출발을 했지만 이런 시세가 시장 분위기 맞물리면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신세계 그룹주들도 묶어보겠습니다. 신세계 쭉 보시면은요, 신세계 푸드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1에서 5% 안팎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급등은 아닌데요. 그래도 꾸준히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SK그룹 같은 경우는 한 곳을 뺏겼죠. 워커 1점을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K네트워크스 우선주 하한가고요. SK네트워크스 18%대의 급락입니다. 롯데도 월드타워점을 뺏기면서 롯데쇼핑이 현재 5%대 하락이고요. 부산면세점에 도전장을 내던졌던 형제그룹도 이번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형제 INC 17%대, 형제 엘리트 14%대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과 관련해서 현재 레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넘어가 보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두산입니다. 네, 연말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이 시내 면세점 입찰에 두산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산은 롯데 월드타워점을 제치고 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 이 주목을 해왔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현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면세점 진출이 긍정적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했고요. 좀 초기 투자 비용은 부담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산이 서울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산업재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서 면세 사업이라는 소비재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2007년부터 이 소비재 부분을 모두 매각하고 산업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이후 다시 8년 만에 소비재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산은 6개월 내에 동대문 두산타워에 새 면세점을 열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창출이 가능한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은 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라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리포트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되는 집안 두산이라고 헤드라인을 잡았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7천 원에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고 또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면세점 사업 진출 계획 보도 이후에 전일 두산의 주가는 22%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 특허를 새로 획득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발표 후 6영업일간 주가가 249%까지 상승한 뒤 5개월이 지난 현재 발표 직전일 대비 85% 상승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도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면세 특허 획득에 따른 단기 주가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요. 두산은 현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2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행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마이너스권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산 관련주들은 약간의 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항공과 여행주들부터 보겠습니다. 항공주 가운데서 AK홀딩스 7%가량의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6%대. 지금 AK홀딩스와 제주항공은 서로 좀 자회사, 모회사의 관계죠. 두 쪽이 함께 좀 밀려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나란히 2%가량의 하락 흐름 띄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도 약보합권, 여기에다가 여행주 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홀딩스 모두 다 1에서 4%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호텔신라는 겹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파리 테러와 관련해서도 다소 좀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살펴보신 면세점 관련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이해관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증권사 레포트에서는요. 앞서서 전 세계 글로벌 면세점 3위인 롯데도 특허권을 뺏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신라 면세점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반영되면서 오늘 호텔 신라는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사실 직접적이지는 않고요. 약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빅텍이 현재 5%대, 스페코 2%대 상승 흐름 나타내지만 이렇게 테마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은요. 다소 음봉을 형성하면서 갭상승 출발됐지만 그 상승 시세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다소 좀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70선 이탈이고요. 현재는 664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 희망의 빛을 찾자면은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양봉입니다. 장중 저점 대비로는 서서히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분봉 확인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장하고 나서 이내 저점을 만듭니다. 656선이 저점이었고요. 하지만 660선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60선 초반대에서 옆으로 움직이죠. 수급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외국인이 바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매수 28억 원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역시나 사고 있는데요. 90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12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군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미팜이 대표적입니다.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VI도 발동됐었는데요. 현재는 23%대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는 지난 13일 2시 30분 구간 나왔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서 회사 측에서 긍정적인 뉴스를 내놨는데요. 암성 통증 치료제가 이달 중으로 호주 판매 허가가 기대된다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 20조의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회사 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현재 코미팜이 급등 흐름이고요. 그리고 한미약품발 혼풍이 나타나면서 이어서 라이센스 아웃이나 관련된 재료를 내놓을 만한 기업들 옥석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롱생명과학도 기대되는 종목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장 6%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군들 흐름 양호합니다. 바이로메드도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장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이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조정받기는 하지만 역시나 0.11%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의 조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중에 빨간불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CJ ENM도 1%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개별 뉴스가 있는 종목 쪽으로 매기가 쏠리게 마련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을 했던 반기문 정치 테마주들 오늘도 뉴스가 나오면서 꾸준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
평양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CCS가 21%의 급등이고요. 한창과 피닉스 소재도 관련해서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 북한 테마 관련주들도 오늘장 시장 대비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아스 13%대, 제형솔루텍 6%대, 그리고 재룡산업이나 이화공영도 흐름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적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부진한 실적 내놨던 웹젠과 슈피겐 코리아는 10% 이상의 급락이고요. 좋았던 기업은 한솔테크닉스, 한화케미칼, 농심 정도 꼽아볼 수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이 오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8%대. 아무래도 상승 종목이 제한되는 만큼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기가 더 쏠리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현재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240선 위태위태합니다. 현재 조정받고 있는데요. 241.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66%의 하락 흐름이지만 양봉 뽑아내면서 낙폭은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수급, 일단은 개인의 포지션부터 체크해 보시죠. 934계약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8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1,700계약 사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